오늘은 국내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모습이 바뀌었고 또 많은 것들이 희생된 2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며 코로나와 싸워온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벌써 2년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우리 간호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간호사분들 일상도 많이 바뀌었고요. 근무 여건도 한층 어려워졌다면서요. 네. 지금 코로나가 되기 전보다 더 나빠졌는데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일반 병동에 있는 숙련된 간호사들을 네. 또 빼서 예. 코로나 병동으로 보내다 보니까 일반 병동은 또 새로운 간호사들이 오는 형상이 됐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일반 병동도 힘든데 코로나 병동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작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호사들은 그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예. 원칙적으로는 2시간 가서 일하고 네. 나와서 2시간 쉬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가면 혼자 간호사가 이왕에 들어간 길에 네. 해라 하니까 4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환자를 간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으면 염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을 하시는데 네. 치매 어르신들은 이렇게 뭐랄까 시간이나 네. 이 장소에 대한 게 오리엔테이션이 좀 없어지시니까 네. 간호사를 그 무거운 옷을 입은 간호사를 막 붙잡고 늘어지시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일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 두 부분은 병원이지만 네.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네. 자기 업무 외에 해야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네. 해야 되는 게 체열도 해야 되고 검사 채취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월 100시간 이상을 일을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럼에도 예. 정말 묵묵히 일을 해주고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예.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하다라는 네.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간호법 제정하는 네. 그런 집회를 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간호법 이게 어떤 건가요? 간호법입니다. 네. 네. 간호사법은 네. 간호사만 들어가는 법. 예. 간호법은 예. 간호의 인력 모두를 포함합니다. 네. 간호사, 간호조무사, 네. 그리고 이제 뭐 전문 간호사도 네. 있고 이렇게 포함이 되는 법인데 네네. 그 간호법은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진국은 네. 이제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네네. 원래 간호법의 시조가 1914년에 간호부 규칙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네. 의사 규칙, 산파 규칙, 지금 조산사 규칙, 간호원이죠 그 당시에는 네. 규칙이 다 있었는데 네. 1930년 동안 독립된 그런 규칙이 있다가 예. 일제 강점기가 되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의료인을 네. 어디로 그 동원령을 내리잖아요. 네. 전쟁 동원령. 예, 예.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조선 의료령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몽땅 합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여기에서 화가 나는 거는 네. 일본은 그렇게 하고 패망을 하고 예.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는 바로 의료법, 의사법, 간호사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네. 그 당시에 만들었던 법을 예. 네. 지금까지 의료법이라는 걸로 네. 70년 동안 가지고 있으니 네. 의료법은 뭐냐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 병원에서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네. 보건소, 보건교사, 노인요양시설 뭐 많습니다. 여러 군데.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하려면 어떤 법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되는데 거기에 맞춘 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호법이라는 걸 이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간호법 제정을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왜 이 간호법 제정이 어려웠던 겁니까? 일단 간호법이 그
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네네. 2005년도부터 이제 법안을 계속 올렸습니다. 법안을 계속 올렸군요. 네, 예. 올렸는데 번번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네, 안 되는 자꾸 이유는. 잘못된 왜곡된 이유를 대면서 간호단독법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부르짖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어떤 예.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보시면 네. 뭐라 그러냐면 지금 그 법에는 네. 간호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소리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법안을 올리면 국회에서 그 법안을 다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거기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법이 되면 간호사가 나가서 독립적으로 너희들이 다 행위를 진료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거는 아니 의사협회 분들은 간호사 분들하고 같이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같이 일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거는 왜곡된 좀 사실이다. 아. 그래서 저희들도 예. 이 법이 좀 같이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어떻게 좀 역할이 바뀌게 되고 또 처우도 좀 개선이 되는 겁니까? 간호법이 됨으로써 제정이 되면 간호사의 역할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그대로입니다. 단 간호사의 업무가 모호했어요. 네. 뭐 진료 보조다.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한다는데 그 진료 보조라는 의미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아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럼 저렇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 네. 이렇게 네, 규정을 네. 확실히 해야 된다. 네, 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기를 잘 봐주세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그러면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나 처방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일을.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넣은 이유는 네. 쉽게 이야기하면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는데 네.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진료보조라는 항목으로 넣음으로써 계속적으로 의료법 어떠한 분쟁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뭐냐? 모호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줄이고 그 다음에 간호사의 업무를 예.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준을 만드는 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분들 너무 어려워서 처우도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처우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이제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예.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 간호사를 위한 처우를 위한 아무런 법이 없었습니다. 네.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 의사와 한의사의 개설을 위한 법입니다. 쉽게 네, 얘기하면 네, 네. 의사법입니다. 또는 그런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개설하는 법입니다. 네. 거의 의사가 치료하는데 중심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전혀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하게도 2018년에 정부가 처음으로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어떠한 안을 냅니다. 예. 법도 아니고 그냥 하여튼 정부에서 예. 그런 거를 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가 잠시 그래픽으로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네. 반대 이유를 잠깐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요.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철회돼야 한다라면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 가진 의료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단일법 체계 아래 직역별로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사협회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의료행위는 간호사도 의료행위입니다. 네. 왜 의료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기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라 함은 네.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네. 간호사도 있습니다. 또 조산사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고도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간호사도 4년제가 2011년에 다 됐습니다. 예. 그리고 숙련된 간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을 가는데 예. 석사학위를 가는데 아. 적어도 간호사 면허증을 지금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 그럼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똑같이. 거기 저기도 우리가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해야가 있지만 저기서는 단일법 체계 이걸 주장하고 있는 네, 거군요. 그 단일법이라는 거는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거는 의료법이라고 의료법, 얘기할 수 네. 있는데 예, 예.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료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법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론은 누구를 위한 법이겠습니까? 간호사의 처우나 개선이나 어떠한 간호사의 배치 기준이라기보다는 여기보다는 네. 의료의 경영에 먼저 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간호법이 된다고 해서 어떤 병원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병원의 경영에 어떤 거를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도 경영을 잘해야 되는 게 있고 네. 같이 간호의 전문성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급 상황 이걸 간호사분들에게 무조건 헌신만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더 잘 치료받고 돌봄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간호사협회 신경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